들어는 봤죠. 뭐 앞선 반죽, 사전 반죽이라는 걸 넣어서 하는구나 라고 이제 들어는 봤고요. 오늘 이제 앞선 반죽이 이제 발효종이죠. 발효종. 오늘 사용하는 발효종은 뭐냐면 발효종이 이제 발효종을 또 따로 띄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발효종을 뭘로 쓰냐면 화이트 샤워종이에요. 이 화이트 샤워종을 오늘 쓸 것이다. 근데 이제 화이트 샤워종의 발효종의 이제 상태가 또 어떤 상태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도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그런 건 나중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요. 자, 화사. 화이트 샤워종 발효종으로 쓴다. 자, 그러면 이제 화이트 샤워종 관리에 대해서 만들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려야죠. 제가 이제 쭉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발효종의 좀 더 넓은 의미가 뭐냐면 방금 적었던 앞선 반죽 그리고 사전 반죽이 되는 거예요. 발효종은 일명 또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르바 혹은 샤워도우 이렇게 얘기하죠. 르바 샤워도우라고 하는 이 발효종은 앞선 반죽, 사전 반죽의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 알았죠?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이지 상위 개념은 다른 것들이 또 있어요. 앞선 반죽, 사전 반죽. 자, 그래서 이 앞선 반죽, 사전 반죽 안에 이제 발효종이 있다라고 이제 먼저 알아두고 이 앞선 반죽, 사전 반죽을 미리 만들어서 본 반죽에 집어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본 반죽의 발효 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셨죠? 생산성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이 뭐다? 모든 이론의 방향이 이 앞선 반죽, 사전 반죽을 이해하기 위함이고 다양한 앞선 반죽과 사전 반죽 중에서 고객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사전 반죽을 딱 선별해서 반죽에 집어넣는다. 아셨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익반죽, 이것도 앞선 반죽의 한 종류, 익반죽. 그러면 이제 이게 발효종이냐? 뭐 탕종이라고 하는데 종자 들어가니까 뭐 발효종이냐? 발효종 아니에요. 발효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스피시즈라고, 그리고 발효라고 하는 것은 퍼먼테이션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발효 대사 산물이야. 그러니까 발효 미생물과 발효 대사 산물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발효종이라고 부르는 거고, 탕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를 갖다 붙였을 뿐이지 익반죽일 뿐이에요. 그럼 물리적인 숙성,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에서 뭐 정의가 옳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라 뭐 교육이니까 이제 조금 좀 얘기를 했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뭐다? 탕종을 넣었을 때 고객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발효종 말고도 앞선 반죽의 종류가 많고 고객이 좋아하는 바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훈련생들끼리 얘기하는 거 슬쩍 들어보니까 버블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버블티 얘기하면서 그 버블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버블은 뭘로 만들었나? 타피오카 전분으로 만들었거든요. 쫄깃쫄깃한 질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 타피오카 전분으로 버블티만 만든 게 아니라 깨찰빵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변성전분인데, 이 변성전분이 익반죽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쫀득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질감이 있는 거야. 아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질감이 있다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중에 하겠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배우는 거야. 아셨죠? 이걸 배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 반죽을 만들어야지. 뭐 사전 반죽 집어넣어가지고 뭘 만들어요? 본 반죽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본 반죽을 여러분들은 이제 실습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 구조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비즈니스 관점,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오너 셰이프라든지 헤드 셰이프, 오너 셰이프와 헤드 셰이프의 관점에서 반죽을 생각할 수 있고요. 알바의 관점에서 반죽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알바의 관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은 이제 천연 발효 빵 만드는 법이 일반 기술은 아니에요. 일반 기술은 아니고 고급 기술인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고급 기술은 범용 기술, 일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기술에서 범용이라는 단어를 쓰죠. 범용 기술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술이 범용 기술화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경쟁 포인트가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은 생산성이 아주 중요해요. 아셨죠? 그러면 생산성 플러스 또 하나가 또 뭐냐면 인건비, 원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노무비, 일명 인건비를 얼마만큼 절감시키느냐가 경쟁의 포인트야. 재료비는 규모의 경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파를 직접 해버리는 거야. 오더를 직접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해요. 중간에 왜 오파를 두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오파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파를 두고 하죠. 뭐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구매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구매한다고 할 수 없죠.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걸 직접 구매한다고 얘기하는 수는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이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무비랑 생산성의 극대화. 이 두 가지 방법. 노무비와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서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생각을 미리 해두고 있어야 된다. 모든 기술은 범용화된다. 그렇죠? 모든 기술은 범용화돼. 아셨죠? 좀 있으면 천연발효빵은 일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때를 생각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빵에 맞는 반죽 상태가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하는 반죽의 상태, 그 반죽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 데이터. 재료의 투입 시기, 믹싱 속도, 믹싱 시간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을 쓸 수도 있고 기계를 쓸 수도 있어요. 기계를 쓰면 그 믹서기는 1000만 원이야. 어떻게 되냐면 시간, 그 다음 속도를 프로그래밍 해요. 그러면 기계가 알아서 돌아가서 기어가 알아서 변속을 해. 심지어 재료 투입도 조절하는 기계도 있어요. 근데 조그만 업장에서 쓰는 것들은 그냥 단지 뭐만 속도와 시간 그리고 실시간으로 반죽의 온도가 서치가 돼. 디스플레이 돼. 표현이 돼. 아셨죠? 이런 믹서기가 벌써 30년 전에 나왔어.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인건비는 올라가야 돼요. 인건비가 올라가야지 자동화되고 자동화되어야지 뭡니까? 예. 사회와 사회의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인건비를 낮춰가지고 어떤 새로운 기기와 시스템에 대한 이 헤드 셰이프와 오너 셰이프의 그 방향이 이 고민의 방향이 가지 않으면 이 사회는 발전이 안 된다니까. 인건비를 자꾸 낮춰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인건비는 어떻게 하든 어떻게 올려줘야 돼요. 개별 인건비는 올려주고 전체 인건비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끔 헤드 셰이프와 오너 셰이프에게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문. 헤드가 되고 오너가 되면 뭡니까? 거들먹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거 잔업했으면 그걸 떼놓고 막 이러라고 헤드 셰이프가 되고 오너 셰이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죠? 이 방향에 대해서 벌써 선진국들 다 고민 끝냈어요. 그래서 이 내가 가르쳐준 그 타이머를 못 쓰게 하고 뭐 이거 바보짓이야. 바보짓. 기본적으로 타이머를 쓰는 거고 그리고 모든 행위는 뭐야? 데이터화 시켜야 돼. 수치화 시킬 수 있어야 돼. 아셨죠? 그리고 그 수치화 시켜야만 뭡니까? 기술의 난이도를 떨굴 수 있고 기술의 숙련도를 떨고야만 뭡니까? 전체 인건비를 올려주고 그냥 개별 인건비를 올려주면서 전체 인건비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헤드와 오너의 고민은 어디에? 보다 더 고객에게 부합될 수 있는
고객이 원하는 가치에 맞는 제품을 고민해야 돼. 고민의 방향이 틀리단 말이야. 재료 많이 넣으면 다 맛있어요. 재료 많이 넣으면 다 맛있지. 재료 투하량이 높아지면 코스트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 인건비를 올려주지 않은 쪽으로 갔다라는 거야.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본반죽에 대한 좀 이따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얘기할 건데, 이 반죽의 메커니즘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반죽의 메커니즘을 몰라도 반죽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알바라든지 기계는 반죽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몰라도 돼요. 아셨죠? 몰라도 그 반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헤드 셰프, 오너 셰프는 만들어내야 돼.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탕종을 생각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한국 사람일 것 같아? 당연히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 당연히 일본 사람이 생각해냈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익반죽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원하는 게 빵의 질감, 기호성이다 그러면 빵 반죽에서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질감을 어떻게 개선한가.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게 건강이라면 어떻게 식재료에 있는 영양성분이 이런 걸 고민하는 거구나. 기획하고 그 사회의 현상을 이제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조절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만드는. 좀 이따 반죽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 그리고 반죽의 목적, 첫 번째가 반죽의 목적, 두 번째가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뭐 선택지, 뭐 더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오늘 실습에 필요한 얘기들로만 정리해서 끝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죽의 진행 상태, 그리고 이제 반죽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으로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